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친환경 모빌리티 금형 강소기업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롯해 열관리 공조 시스템, 엔진 관련 부품, 내장재, 외장재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국내 최고의 금형 기술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1989년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제작 회사로 출발해 벌써 30년 넘게 한 우물만 파고 있는 현장입니다. (1989년도에) 설립이 돼서 30년 이상 사출 금형만 주로 제작을 하는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분야에 80% 이상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품질 쪽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해외 17여 개국 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제품과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금속 틀이 필요한데요. 이를 금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금형 작업 중 이곳은 특히 사출 금형에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죠. 네, 저희 해외에는 공장이 3개, 그다음에 영업사무소가 1개소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디트로이트 쪽에 1개의 영업사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지역에 2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보도 쪽에 티juana 공장, 그다음에 중부에 멕시코 가나후아토 공장, 그다음에 현재 태국의 촌부리 지역에 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턴 금형 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설계팀부터 찾아갔습니다. 금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신작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들어온 상태고, 고객사 측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3D로 전체적인 구조를 다 완성하고 이제 도면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탄탄하게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겠죠? 설계는 최종 제품까지 연결되기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캠실에서 하는 업무는 현장에 있는 NC 가공 기계를 가공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부서입니다. 이게 가공을 하려면 축에 이렇게는 못 틀잖아, 지금. CNC 가공 시 절삭 공구가 가해야 할 길을 하나하나 다 짜줘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오차가 없도록 몇 번이고 확인해 또 확인해 거듭해야 하죠. 여기는 기계 가공 쪽인데요. 주로 대형 쪽 공작물을 가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NC 가공팀은 사전에 컴퓨터로 계산된 수치에 따라 금속을 정밀하게 깎아내면서 다양한 금형틀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한 번에 하나의 단면만 처리하는 3축 가공기계와 입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5축 가공기계가 함께 운영되는 곳입니다. 3축에서 이제 누락된 거를 이제 5축 가공기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입니다. 5축 가공은 금형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전 가공이란 방전 현상을 인공적으로 설정하여 구멍 뚫기, 조각, 절단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엔 사상 가공팀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상 가공팀은 CNC 가공을 끝내고 나온 금형 부품들을 수정하고 조립하는 곳인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직접 부품을 맞추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착오를 줄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작업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거대한 기계 같아 보이지만 수백, 수천 개의 부품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공품이죠. 그 자동차 엔진 쪽에 그 냉각을 시켜주기 위한 그 공조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건데요. 히터 케이스랑 블로와 금형, 그렇게 4개의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손보고 있는 금형은 세계적인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한 제품인데요. 이곳의 제품들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출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형 출하하는 걸 세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양산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제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부품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금형이 완성되면 금형에 플라스틱 수지를 넣고 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정확한 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고난도의 기술력의 집약체. 드디어 제품들이 사출되어 나오는데요. 가장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최종 사출품이 고객의 요청에 맞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곳, 바로 측정팀입니다. 3D 모델링 측정을 통해 실제 형상과 비교 측정을 하면서 그래프로 편차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내연기관의 탱크라는 제품을 지금 3D 스캔했습니다. 3D 데이터와 실제 형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치수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광학 3D 스캐너라는 측정기를 통해 제품을 촬영하면 3D 데이터가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편차를 확인해서 오차를 줄이는 전수검사 과정입니다. 이제 제품 출하만 남겨놓은 상황.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된 작업과 여러 단계를 거쳐 금형이 나올 순간입니다. 자동차 금형이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30년 넘게 한 길만을 걸어온 금형 강소기업. 그 우수한 기술력은 이미 보증기금으로부터 첨단 제조업체가 받는 기술평가 AAA 등급을 금형 제조업체로는 유일하게 획득하기도 했으며 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바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근무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들 시계를 보시나요? 오늘 점심 식사가 기대가 돼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 스테이크랑 스파게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시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구내식당 주방 뒤편에선 오전 내내 손길들이 참 분주했는데요. 한 번에 100인분 넘는 양을 만들어내야 해서 스피드 있게, 그러나 맛있게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셰프님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역시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셰프님,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닭다리살 스테이크하고요. 로제 스파게티에 마늘빵 나가고 있습니다. 스프 역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유, 생크림, 고춧가루 다 끓은 다음에 브로콜리를 넣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유를 넉넉히 넣어줘야 한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쉬지 않고 젓고 또 저어주는 거라네요. 이게 안 저으면 밑에 가라앉아서 손에 눌어붙어요. 끓을 때까지 저어줘야 돼요. 각자 맡은 재료를 척척 손질해내는데요. 한쪽에선 대형 솥에 스파게티 면 삶을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120인분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대형 솥과 대형 삽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와, 화려한 불쇼네요. 이렇게 볶으면 더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아, 지금 야채를 불에서 불내고 있어요. 스파게티 야채거든요. 불향을 내면은 더 맛도 괜찮고, 안 내는 거는 좀 밋밋한 맛이 있는데 불향을 내놓으면은 좀 그 불의 그 특유한 맛 때문에 더 맛이 났습니다.
노련한 손목순에 뽐내시며 양파의 불향을 잘 스며들게 착착 볶아냈습니다. 이번엔 감자튀김 차례인가요? 감자튀김엔 적절한 온도가 관건입니다. 온도가 자꾸 낮아지면은 이게 이 튀김에 기름이 많이 묵으니까 그러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한 2, 3분 뒤에 건져줘야 되니까요. 기름이 쪽 빠지게. 감자가 떠올랐을 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게 살살 저어주는 것도 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 나중에 썰어서. 정확한 온도에 노련한 손맛까지 더해 바삭한 감자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대망의 치킨 스테이크 대령인가요? 잘 양념된 치킨을 한 번 초벌해서 구워낸 뒤 다시 오븐에 구워낸다고 하는데요. 치킨 스테이크라고요. 저희가 양식 줄 때 한 번씩 나가는 건데요. 지금 오븐에 170도 예열된 데다 넣어서 15분 정도 더 구워가지고 2차로 이제 철판에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육고기는 차게 주면은 맛이 덜하니까 철판에서 좀 따뜻하게 주니라고. 바로 삶아진 면을 맨손으로 휙휙 고루 섞어주시는 셰프님. 아니, 뜨겁지 않으세요? 사고로 하면 편한데 면이 다 끊겨갖고 손으로 굽는 거예요. 좀 뜨거워도. 120명이 30분에 드신대요. 30분 만에. 제가 조리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조금씩 볶으면 시간이 안 돼요. 고객분들이 빨리 드시고 쉬셔야 돼서 조리 방법을 틀리게 하는 거죠. 다른 음식들도 시간에 맞춰 얼추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배식대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선하고 보기 좋은 샐러드와 바삭하고 고소한 마늘빵,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감자튀김, 지금 막 양념을 마친 스파게티까지 맛있는 점심 준비 완료입니다. 최상의 스테이크 맛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철판에서 스테이크를 한 번 더 데워내는데요. 이 집 양식 참 잘하는 집이네요. 구내식당 메뉴 퀄리티 한번 고급스럽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메뉴 덕에 회사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주방 뒤편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신 조리사님. 오늘 점심 준비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저 스파게티 안 먹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돌솥 먹는 사람들. 회사 거예요. 한국인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양식 메뉴도 좋지만 양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선 따로 한식 메뉴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구내식당에선 돌솥밥을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솥밥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회사에서 산 회사예요. 다 그 급식업체가 사가지고 들어가든지 뭐 식당에서 저걸 샀는데 우리는 회사 자체에서 사가지고 저거 제공을 하는 거는 자기네가 처음이에요. 집을 떠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요새는 맞벌이 직원 저 가정들도 많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은 집에서 그렇게 따뜻한 밥을 먹기가 쉽지는 않거든.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해. 드디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동안 힘들었으니까 쉬어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기대되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점심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각자 취향과 기호에 맞게 메뉴 선택을 마치고 각자의 양에 맞게 적절하게 배식을 합니다.
뜨끈하게 잘 데워진 치킨 스테이크도 1인 한 조각씩 모두에게 배식 완료입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특히 더 중요하죠. 하루의 힘을 얻을 일용할 양식의 시간이자 곁에 직원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넣어. 이따가 순상이 안 치고 얘네 셋이 피타얘기 시켜야지. 그러면 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들도 있는데요. 점심시간은 이렇게 각자에게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곳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고기 좋아하죠.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음식은 데이트할 때나 많이 먹는 음식인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가깝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식사에서 밥이 빠지면 좀 섭섭하죠. 오늘 양식 대신 한식을 택하신 한식 마니아 직원분. 힘내려면 밥을 먹어야죠. 개인의 취향대로 때론 양식으로, 때론 한식으로 두둑하게 배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식당 구석자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식사하시는 두 분. 가운데서 먹으면 젊은 친구들이 불편해요. 제일 거치지 않는 자리여서. 배려심 장착한 대표님과 부사장님 덕분에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편안할 것 같네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부모가 다 못 챙겨주니까 회사에서 좀 아침 점심 저녁은 잘 챙겨주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 직원들 잘 먹는 거 보면 좋아. 진짜로. 우리 잘 먹는 직원들이 좀 맛있게. 그걸 보면 괜히 좀 뿌듯해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밥 먹는 시간도 훨씬 많은 사이인데요. 이들에게 점심시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쉬는 시간이죠. 오전에 밥이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준비할 것도 조금 준비해주고 다시 쉬러 가기도 하고 더 오후에 힘차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가 지친 몸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